강원도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한창 선거 이슈로 뜨거웠을 이맘때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선거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썰렁한 상황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자칫 저조한 선거 참여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로 달라진 4.15 총선, 강원도에는 어떤 변화와 이슈가 있는지, 유권자로서의 의무를 행사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에 금준호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님, 권희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계장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3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국이 시국인지라 사회적인 이슈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좀 치중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총선에 대한 관심이 조금 낮은 것이 현실인데요. 아무래도 지역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는 중요한 이벤트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민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월 15일 날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앞으로 4년간 개인의 삶과 지역 그리고 국가의 발전을 좌우하는 큰 행사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그리고 또 귀찮다고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결국 보다 나은 우리 삶을 선택하는 선택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21대 국선에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이번 총선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가 되면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직접적인 선거 유세가 어렵게 되면서 내가 속한 지역의 후보자와 또 세부 공약에 대해서 접할 길이 좀 적어졌지 않습니까? 그래 이렇게 되면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지식과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좀 황당한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접할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해서 당분간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서 다수인이 모이는 어떤 거리 유세는 많이 제한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그 외의 방법으로 거리에 게시하는 선거 벽보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출해서 매세에다 발송하는 선거 공보가 있고, 또한 방송 매체를 통해서 후보자의 방송 연설 그리고 한국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경력 방송, 네. 또한 언론기관이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 홈페이지에 정책 공약 알림이를 통해서 네. 유권자 여러분들은 후보자와 정당의 정기현 정책을 상세히 비교, 검증, 분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방송 매체 연설 후보자 초청 토론위원회 그리고 정책 공약 알림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강원도에는 좀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강원도 선거구 획정을 놓고 그동안에 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조정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번에 강원도 선거구 획정이 결정된 걸 보면요. 네. 기존 선거구인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가 없어지면서 네. 춘천 분할과 맞물려서 춘천 갑 그리고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이 되었습니다. 네. 또 기존 선거구인 속초, 고성, 양양에 인제가 포함됐고요. 기존 선거구인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과 동해 삼척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홍천, 횡성, 영월, 평창으로 조정됐습니다. 네. 그래서 원주와 강릉은 기존 선거구와 동일하지만 그 외에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사는 지역민들께서는 그 거주 지역과 선거구를 반드시 확인하신 다음에 선거에 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춘천이 분구가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춘천 분구로 원주와 강릉을 제외한 강원도 선거구에 변화가 있는 만큼 조정된 선거구와 또 후보군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시민들께서는 투표에 참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계장님, 이번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는 유권자에게는 총 2건의 행사권이 있습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부터 진행된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는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지역구의 국회의원과 또 그에 속한 이제 정당,
이렇게 두 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됐는데 이렇게 두 표의 행사권을 실행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예. 유권자 여러분들은 그 자신이 지지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이와는 별개로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당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 비례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장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결국 그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의 각 투표의 장단점을 상호 보완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 보입니다. 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 투표의 선거구를 좀 반영해서 네. 실시를 한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만약에 지지하는 정당과 또 내가 뽑고자 하는 후보자 이 두 개가 다를 경우 교차 투표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예, 상관없습니다.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는 뭐 소속 정당이 일치하나도 괜찮습니다. 뭐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에는 뭐 교육, 노동, 여성, 뭐 청년, 국방 등 뭐 다양한 분야와 그 범위에서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어떤 그 직능 대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유권자 여러분들은 본인이 선택하신 정당에 기표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선택하신 정당과 그 후보자를 각각 다르게 투표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지난 지선 당시에 선거법 위반으로 직위가 해제된 공석인 횡성군과 고성군에 이번에 또 군수를 뽑는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도내에서는 선거법 위반 사례가 종종 일어나곤 했었는데요. 이번 국회 선거의 경우는 좀 어땠습니까? 예, 일단 먼저 이번에 횡성군과 고성군에 네. 예, 보궐선거를 하는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횡성군의 한규호 전 군수는 네. 그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군수직을 상실했고요. 네. 고성군의 이경일 전 군수는 이제 선거법 위반인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전날에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그러니까 수당을 지급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받아서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를 보면요, 네. 그 황영철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그 징역형을 받아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지역구 주민들에게 경주사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염동열 전 의원의 경우에는 2016년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하는 서류에 그 재산을 축소 게재하여 허위 사실 유포했다 이런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서 직은 유지했지만 네. 다른 사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징역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거고요. 또 다른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그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가 났습니다. 네. 그리고 송기현 의원은 TV 토론과 SNS에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가 무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이제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이제 허위 학력을 게재했다라는 이제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것도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네, 뭐 정치자금법 아니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면 SNS에 허위사실 게재 참 다양한 위반 사례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는 선거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선거법이 적용되는 시기와 또 이에 따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선거에 참여해야 할 때 유의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을 보면요, 돈, 네. 그다음에 허위 사실, 그리고 네. 선거 운동 기간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들입니다. 네.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있지만 특히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로서 이제 외국인, 또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그리고 공무원 등 이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은 이제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문자 메시지나 인터넷, SNS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직접 대면해 갖고 투표나 지지를 부탁하는 이런 선거 운동은 법정 선거 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법정 선거 운동 기간은요, 선거 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네. 국회의원 선거 기간은 14일입니다. 네, 14일이요. 예, 그리고 이번에는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가 법정 선거 운동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일반 유권자들께서는 그 길거리에 벽보가 붙고 또 유세 차량도 돌아다니니까 이게 선거 운동 기간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이 행위들을 보면요, 특히 이제 상대 후보자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라든가, 네. 특정 지역인에 대해서 인터넷 게시판에 악성 댓글을 뭐 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뭐 특정 성별에 대해서 뭐 비하, 모욕을 하거나 이런 거는 금지해야 될 행위입니다. 물론 뭐 선거법과 관련이 없이도 일반적인 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뭐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건이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한 그 후보자를 나타내는 옷, 또 뭐 상징모를 부착하는 색깔이나, 것도 그리고 또 불법 선거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쉽게 간과하는 선거법 뭐 위반 사례를 보면은 이제 선거와 관련해 갖고 뭐 금품, 물품, 음식물, 그다음에 서적, 뭐 관광, 뭐 기타 교통 편의를 제공받으면은 이게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음식을 받아 먹고 50배인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으니까 아주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 이제 뭐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그 춘천시 의원 중에서 이제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빵과 수박을 나눠준 사실로 재판을 받고 당선 무효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는 어떤 뭐 호의나 뭐 선의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또 SNS에서 잘못된 정보나 또 법적으로 금지된 내용들을 공유하면서 유포하는 행위도 상당히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네, 계장님. 그럼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이 사태가 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또 투표를 하러 가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투표를 하러 갔다가 혹시나 이 감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경우가 발생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서 좀 바뀌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투표 진행 방식은 그 공직선거는 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3월 24일서부터 신체의 장애가 있어 거동이 할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네.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어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 5일간 주민등록지에다가 거소투표 신고를 해서 투표할 수 있고 자기 있는 장소에서 네. 그리고 그 4월 10일서부터 11일 이틀간 네. 그 누구든지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날 투표하지 않고 사전 투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총선 이전에 4월 11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사전 투표를 통해서 조금 유권자들의 표를 좀 분산시켜서 좀 몰리는 시간대를 피해서 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위반 행위를 목격하거나 또 직간접적으로 이런 행위를 좀 접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뭐 직접 목격하셨거나 어떤 뭐 경험하신 경우에는 누구든지 네. 그 국번 없이 그 해당 지역에 1390으로 전화하시면 1390. 1390으로 전화하셔서 그 일자, 뭐 내용, 어떤 방법 등을 상세히 신고 또는 제보해 주시면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익명에 의해서 접수하고 이에 대해서 선거관리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 조사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앞으로 선거가 이제 33일 정도가 남았는데 유권자들이 올바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역구 그리고 또 지역 정당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좀 인지한 뒤에 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 같은데 강원도민들의 이제 선거를 조금 더 독려하기 위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국민들이 그 풍요로운 삶과 우리 지역과 그 어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 정당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 공약 등을 그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후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투표에 모두 빠짐없이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도 이제 우리 지역의 우리 사회의 이야기인 만큼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도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 국회의원 선거는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입법기관이죠. 법을 만드는 기관의 의원들을 선거하는 건데요. 국민을 대표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또 국정을 심의합니다. 법은 사회와 국민의 생활을 규율하고 또 강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국민을 대표해서 이런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역민을 위해서 제대로 법을 만들고 또 국정을 심의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지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좋은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고 그 결정이 결국 지역민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선출하는지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이런 중요한 선거에 어떤 뭐 이런 코로나 때문이라든가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혐오라든가 불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소중한 주권 행사를 포기하면 절대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계장님 말씀하셨지만 후보자의 공약이라든가 선거 공보, 벽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후보자가 살아온 과정, 그걸 통해서 이 후보자가 앞으로 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피셔서 소중한 주권 행사를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투표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난번 선거들과는 달리요.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범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선거 연령이 낮아져서 이제 만 18세 이상은 유권자로서 주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유권자를 만 18세로 한다는 것이 이제 뭐 고등학생들도 있는데 무슨 뭐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뭘 알겠냐라는 뭐 우려와 걱정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라는 것이 어떤 뭐 나이가 든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이 정치입니다. 자기의 삶을 좌우하고요. 그래서 낮아진 선거 연령에 따라서 만 18세 이상인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그러한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가 국가나 사회적으로 또 그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선거 유권자들이 어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정치라는 부분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 만 18세 이상 이번에 처음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우리 유권자들도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후보가 적합한 후보인지를 면밀히 따져야 되고 물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시기도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선거다, 투표다. 그리고 이런 걸 함으로써 내가 민주시민의 하나의 구성원이다. 이런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 연령이 낮아진 만큼 또 이번에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들에 대한 올바른 조기 교육을 통해서 민주시민의 의식을 조금 더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또 유권자분들이 또 유의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지금 좋은 말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SNS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SNS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는 상시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단 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가능하고 그 선거법 개정으로 2002년도 4월 16일 이전 출생한 만 18세 이상인 학생들도 이번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거 운동도 가능합니다. 단 선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선거 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에 해당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당원도 가능하고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4월 2일서부터는 공식적으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해서 선거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려드렸던 내용처럼 후보자들의 이력이나 그리고 사전 정보를 잘 유념하시고 투표하실 때 유의사항들도 잘 챙기시면서 내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는 또 민생을 챙기고 강원도의 미래의 청사진을 잘 그려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고요. 지금까지 금준호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계장님 그리고 권희중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